산업안전 지도사 1차 시험, 공통 과목이죠. 1차 시험에 그 법령 1과목, 2과목, 3과목이 있다. 세 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법령을 이제 1과목이에요. 여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저는 에듀안전의 김세영 원장입니다. 제가 산업안전 지도사기도 하고 기술사기도 하고 건설안전 기술사, 그리고 산업안전 지도사를 11년 전에 따고, 그리고 에듀안전을 운영하면서 10년이 됐어요, 벌써. 그래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또 많이 이 교재도 발전시키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하는 걸 잘 들으시고 따라 주셨으면 여러분 합격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책자를 이렇게 보면은 새로 이제 내놓는 책자입니다. 근데 이 개정 4판으로 됐죠. 저희는 그때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이 책의 특징은 수년간 합격자 배출로 입소문 났다. 저희가 제일 많이 거의 반수 이상은 저희가 그냥 다 합격자가 났어요. 최신 법령 출제 예상 문제 수록하는 거죠. 요번에 책을 새로 낸 거는 크게 바뀐 건 없지만 그래도 최신 걸로 넣었어요. 안심하고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출문제 주요의 합격 포인트 이런 걸 잘 표기를 해서 여러분이 합격의 그 지름길이 되도록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 오프라인 특강도 연관해서 특강 하실 분만 이제 또 하시면 합격률이 더 높지 않겠는가. 머리말은 보면 이제 산업안전 지도사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법에 근거한 제도다. 그리고 지도사가 이제 점차 이제 많은 응시자들이 생겨서 이제 만여 명에 가까운 유명한 자격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저는 이제 원래 건설 출신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성수대교 붕괴되고 삼풍백화점 붕괴될 때 누군가가 안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늦은 나이지만 대학원을 다니고 건설안전 기술사를 획득하고 또 산업안전 지도사 따고, 그리고 우리 협회에서 누군가가 가르쳐야 된다. 지도사 양성을 시켜야 된다. 전문가가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명의식을 갖고 산업 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일념으로 매년 내용을 보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이 취득해서 최근 출제에 따른 내용 수시로 보완한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2권 보이시죠? 2권, 3권을 최근에 냈어요, 새로. 그래서 안심하고 보시면 되고요. 1권도 이제 지금 내려고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렇게 찍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심하고 보시라. 그리고 시험 유효형에 활용 가능한 일목요연의 핵심 정리. 어떤 책을 보면은 너무 쓰잘데없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하긴 그렇지만 1시간을 봤는데 거기서 한 문제도 안 나는 걸 그렇게 그냥 줄줄 읽더라고요. 저는 안 읽습니다. 읽는 건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개념 파악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 현장과 강의로서 쌓아온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관련 법규를 반영하고 다양한 출제 예상 문제 수록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얘기하는 대로 따라 주시면 단기간에도 합격할 수 있어요. 질질 끌면 못 씁니다. 어떡하는지 그냥 하고 시험을 보는 거. 시험을 아직 공부를 못해서 시험을 못 본다. 이건 없어요. 시험은 원래 그 시험 삼아도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시험 안내를 한다면은 이게 법규에 들어가 있어요, 법규에. 그래서 1차, 2차, 3차 시험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2차 시험부터는 기계, 전기, 화공, 건설, 보건 이렇게 나눠진다. 이건 공통이다, 1차는. 그래서 1차는 어디서 공부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했고, 그리고 이제 2차는 이제 쓰는 거죠. 3차는 면접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법령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공정 필수에는 3과목이 있다.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산업안전 일반, 그리고 기업진단지도, 이 3권을 조금 전에 보신 그 책자에 쓸데없는 거 다 뺐습니다, 제가. 전 건설안전 기술사도 오랫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부량을 줄일까. 그래서 시험이 안 나는 거는 과감하게 생략을 하면서, 물론 근거를 다 명시하면서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시간하고 평가 방법이 나와 있죠. 요거는 90분 준다. 1차 시험은. 이건 100분을 준다. 2차 시험은. 요거는 이제 20분 내외인데 보통 한 10분 해요, 요새. 그때 좀 다른데. 그리고 과목은 이제 이 법령에 법령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규칙. 여기에서 난다. 세부 항목은 이제 생략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시험 제도에 충실한 이 교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고 보시면 돼요. 그 산업안전 일반은 교육론, 안전관리 손실방지론, 신뢰성공학, 시스템안전공학, 인간공학, 산재조사 및 원인 분석. 요런 것들. 제가 순서는 약간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순서가 잠깐 안 맞는 게 있어. 공부하기 편리하게. 대신 여기 법이 요구한 내용은 다 수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과목은 이제 기업 진단 지도인데, 요건 회사를 좀 알아야지 컨설팅도 하고 기술 지도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점수 얻기가 어려워요. 그 경영학,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요거를 이제 25문제 여기서 나누는데, 이게 지금 공대생들이 경영학을 또 심리학을 또 위생을 하려니까 좀 낯설어요. 그 여기에 과락이 많이 나옵니다, 3과목. 근데 이게 보면은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3과목은 반만 맞아라. 전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은 1차, 2차, 3차까지 다 계속 나와요. 면접까지도. 그래서 법을 80점 맞고, 산업안전 일반을 70점 맞고, 요거 기업진단 지도를 반타작 50점 맞으면 충분히 60점 이상 되기 때문에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합격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 전략을 대로 법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근데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려워요, 법이.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이렇게 교재도 구성했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잘 들으셔서 개념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지도사는 이제 거의 비슷해요. 보건하신 분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금고 이상 집행유예 이런 것만 없으면 다 시험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일부 면제는 이제 기술사 박사가 2차가 일부 면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제일 하는 게 여기도 있죠. 기술사는 무슨 과목을 안 봐도 되고, 노무사는 법령 안 봐도 되고. 근데 저는요, 그 면제 받지 말라 그래요. 나중에 역효과 나요. 합격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2차만 면제되는 거 기술사들, 관련 기술사들, 그것만 이제 혜택을 누리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 봐라. 공통과목 1과목, 2과목, 3과목을 면제를 주지만 거기서 오히려 고득점을 내야 되고 그걸 채로 공부를 해야만 2차, 3차도 준비하기가 좋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특혜가 있냐면은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1차를 합격하면은 그 다음에 그리고 2차 떨어졌어 만약에 그럼 그 다음에 다시 1차를 안 보고 2차를 볼 수 있어. 이렇게 2번까지 기회를 줘요. 그리고 2차에 합격했는데 3차가 떨어졌어. 그럼 그 다음에 3차만 봐도 된다. 이렇게 그런 사항이에요. 1차 또는 2차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시험에 한해서 면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쪼르륵 하는 게. 근데 시간에 따라서 내가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필요해요. 그 전략대로 이제 집중해서 공부하셔갖고 합격률도 좋지 않습니까? 1차가 보통 40% 합격해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도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법령 1과목은, 저는 3단 비교로 해놨어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재를. 누구는, 야, 법은 뭐 시중에 많은데 이걸 교재를 사야 되느냐. 근데 3단으로 안 돼 있죠. 그리고 3단으로 하면서 과감하게 또 뺄 건 빼고 중요한 건 밑줄 긋고 표시를 하고 막 그래놨어요. 그래야 개념 파악이 탁 되고 이 법을 짧은 시간에 이 개념 파악한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별표가 있어.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그 여기에서 한 60, 70% 나요. 3단에서. 그 여기에서 30, 40%가 나요. 네. 그리고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가 이제 한 두세 문제 나오고, 이 고시에서도 알아야 돼, 이거. 그리고 요 뒤에 거는 3장, 4장은 나중에 2차, 3차 할 때도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버리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도 날 수 있지만 2차, 3차에서 이쪽에서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것만 다 뽑아갖고 했고, 맨 마지막에 출제 예상 문제, 120문제를 넣었어요. 뭐 꼭 거기서 난다는 법이 없어. 산업안전 지도사 1차는요, 오지선다형이죠. 그렇지만 똑같은 문제가 나진 않아요. 그 비슷한 데서 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사처럼, 안전기사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뭐 관련된 기출문제만 풀어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오산이에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도사가 돼서도 현장 나가서 기술 지도해주고 컨설팅 해주고 뭐 작성하고 뭐 교육하고 이럴 때 제대로 배워놓지 않으면 창피당해요. 일거리 떨어진다 이거예요.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는 제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합격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이 합격 요령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오랫동안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제일 좋다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단계입니다. 3단계 공부법. 3단계 공부법. 첫째는 이해, 두 번째는 숙지, 세 번째는 시험 연습을 해라. 이게 1차, 2차, 3차가 다 똑같아요. 근데 이해를 하는 거는, 개념 파악하는 거는 동영상을 반복 신청하고 나중에는 시험 볼 때까지 보면 안 돼요. 이해가 되면은 끝이에요. 반복해서 보시고 나중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반복해서 보시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12월인데 내년 3월 말에 보려면은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이 동영상을 다 보셔야 돼요. 볼 수 있습니다. 쭉쭉 나가면 돼요.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래서 서너 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숙지를 해야 돼요. 숙지는 책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을 정독 한 10회 정도. 뭐 모사님은 20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도색, 밑줄, 기출문제, 주요 단어. 여기 다 해놨으니까 그걸 또 중점적으로 보시고 형광펜을 가지고 여러분 단어를 탁탁 또는 수치를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은 그렇고요. 2차 시험은 무조건 자기 노트 작성해야 돼요. 숙지한다. 이해를 한 다음에. 제 동영상을 참
건설 안전이 굉장히 길거든요. 많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함축을 해놨어. 그래서 이걸 동영상을 통해서 이 공사별로 이렇게 숙지가 되면은,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자기 노트 작성하고 시험 볼 때까지 내 노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시험 연습을 해야 돼요. 뭐 1차 갔다면은 내년 3월 말이니까 3월 달, 한 달 동안 기출문제, 이 과목 맨 끝에 부록으로 넣어놨어요. 그 기출문제만 풀어도 돼요. 시간 딱 정해서. 그래서 그걸 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시간 전략도, 시간도 맞춰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도 보고, 점수가 안 나오는 1과목이냐, 2과목이냐, 3과목이냐, 몇 점씩 나오느냐,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 시험은 관련도 기출문제 풀기. 요건 마지막 달에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일부 기출문제 해설이나, 그때 또 시험 요령을 또 얘기해 놨어요. 참고하셔서 그대로 하세요. 합격을 하시려면 제가 얘기한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 기술사가 있는데요. 뭐 3번, 4번 계속 떨어지더라고, 1차를요. 더군다나 건설안전 기술사인데. 그럼 너 어떻게 공부해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책을 만들어서 책을. 아주 열심히 했어. 근데요, 1차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1차는 절대 노트 만들지 말라. 그냥 책을 그대로 봐라. 노트를 만들면 이게 개념이 함축이 돼가지고요. 실제 시험 볼 때 틀려요, 자꾸. 그래서 1차는 노트 만들지 말고, 해야 되고, 2차, 3차만 노트를 만들어라. 또 2차, 3차 노트를 만들라니까 안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럼요, 이 문제가 나오면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물어보면 답변도 못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차, 3차도 출제 예상 문제를 나중에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프라인 특강을 해놨어요. 뭐 사람들이 자꾸 원하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시험 연습을, 2차, 3차 시험 연습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에듀안전 등록하시면은 거기에 카톡방에서 이제 신청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되면은 특강 진행하고 안 되면 소수가 합니다. 한 10명, 12명. 네,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3단계 공부 방법. 이해하라, 먼저. 숙지하라, 시험 연습을 하라. 그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없죠. 그 만약 내년 3월 말에 시험 본다. 1차를. 그렇다면 이건 늦어도 1월까지는 끝내야 돼요. 숙지는 2월 한 달 동안 부지런히 보시고 책 3권 다 봐야 돼. 시험 연습은 한 달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자료는 보지 마시라. 이 공부하려면은 이 별너무 자료들이 많이 떠돌아다녀요. 그거 다 시간 낭비입니다. 정통으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통이잖아요. 그 정통으로, 지금 이 다른 데서 가르치는 거 보면 저 사람 자기도 지도사가 아닌데 지도사 아닌 분들이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 잘 보세요. 그러면 2차, 3차는 아예 이도 뻥긋 못하고요. 기출문제나 풀이하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불합격이에요. 시간 낭비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공부 요령을 볼게요. 공부 요령. 요거는 확실한 개념 정립. 제가 굉장히 누누이 얘기할 거예요. 특히 1차 시험은 개념 정립을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그래서 3단계 공부 방법으로 왜 반복을 하는 것이 개념이 정립이 된다. 애우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정선된 공부 자료만 써라. 아까 보여준 1, 2, 3권 최신 거예요. 그것만 계속 반복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버려라. 그 다음에 1과목, 2과목은 그러니까 1과목은 법령이죠. 산업안전 지도사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달달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산업안전 일반, 이거 배울 데가 없죠. 이것도 정통으로 배워야 돼요. 이거는 2차, 3차에 또 나요. 그러기 때문에
반복, 2차, 3차 시험에 반복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부하라. 그래서 목표 점수 80점, 이거는 70점, 뭐, 이렇게 잡는 거예요. 나머지 3과목은 50점만 맞아라. 합격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 일수를 고려한 공부 방법인데, 이건 참고로 보세요. 제가 지금 12월인데, 1월, 2월, 3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2차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시간이 부족해. 3차는 2차를 이제 면제 받는 분은 3월 말 이게 딱 시험 끝나고 바로 준비하면 8월 말까지 3차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미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거꾸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 3차, 2차, 1차. 하여튼 합격하려면 뭐 순서는 관계없죠. 그때 내가 시작을 언제 하느냐. 다만 시험이 3월 말, 6월 중, 8월 중 이걸 시기를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저한테 상담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전공자인 경우는 누구나 보니까 2, 3차 공부에 시간을 더 좀 할애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합격 요령입니다. 3단계 공부 방법이죠. 그리고 그 공부 요령. 이거를 해서 확실하게 개념 정립을 해달라. 이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험 일시를 고려한 공부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다른 자료는 보지 말고 에듀안전 자료만 봐라. 합격의 비결은 간절함이 최고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합격률이 더 높다. 간절하게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합격률이 높더라고요, 보니까요. 질질 끌지 마세요. 2, 3년, 막 3, 4년. 그러지 말고 1, 2년에 끝날도록 그냥 최선을 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질질 끌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저희 수강 신청하면 공부방에 이제 초대를 하고 합격 후에는 안전사랑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공부방에서 이제 시험 공유를 해줘요. 정보나 뭐 내용을. 그리고 이제 특강 구성한다는 걸 공지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요. 이게 저희 공부한 사람만 특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안전사랑에는 합격자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무료입니다, 이거. 제가, 그럼 뭐 또 엉뚱한 다른 사람은 받을 수 없잖아요. 저희 에듀안전에서 수강하시고 합격하신 분들만 받아서, 안전사랑회를 편입시킵니다. 그럼 거기서는 2, 3개월에 한 번씩 세미나를 열어요. 그리고, 취업 발전도 되고, 서로 간에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또 그때 법규 바뀌는 거, 정책 바뀌는 거 다 공유하고, 좋아요. 한번 오시는 것도 좋아요. 요번 주 금요일 날 하남의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제가 유튜브를 찍었는데, 에듀안전 치면 나올 거예요. 참관하실 분들 참관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기본 3단계 공부 방법과 공부 요령, 그리고 합격 요령,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제가 공개할 겁니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법령에 대해서 집중한다면은, 법령도 이 공부 방법이 있어요. 법령을 그냥 이것저것 보면 이게 개념 안 씁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개념 잡기에는 목적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1조에 나오죠, 목적. 그 여기에서 보면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래야지 법이죠. 어떤 기준, 이게 이 산업법을 잘 공부해야 현장에 나가서도 이 기준이 현장에 맞게 했느냐. 만약 안 맞게 해서 사고가 났다. 그럼 누구 책임이냐. 이걸 따진다 이거죠. 그만큼 산업안전보건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느냐. 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전과 보건이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로자를 노무로 제공하는 사람을 좀 확대시켜놨죠. 2020년에. 하여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살려라. 대개 은퇴자들이 이제 뭐 젊었을 때 뭐 평생 직장 뭐 또는 옮기고 뭐 이러면서 열심히 살았죠. 근데 노후에는 사실 은퇴 이후에 쉬어도 돼요. 근데 이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무 길어, 쉬는 시간이. 그래서 도전들 많이 해요. 그래서 은퇴하기 직전에 이제 준비하시는 게 더 좋고요. 뭐 늦어도 은퇴하고 바로 결심해서 하면은 충분히 한 20년, 30년 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업안전 지도사, 특히 기술사들이 한 80% 차지해요.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나는 공부 머리는 있다. 그런 분들은 도전을 해도 맨땅이라 그러죠. 맨땅도 합격을 하더라. 어떤 분들 제가 그런 사례를 많아요. 그냥 어떤 분들은 전혀 다른 영역의 일을 하다가 또 학생이 이 공부해서 한 번에 딱 합격하는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항상 개념을 확 잡아놓고 이거 시험 나기도 해요. 2차, 3차에서. 산업안전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쫙 풀어야 돼. 그럼 이 그림을 딱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쭉 얘기하면서 관련된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모든 법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돼 있죠.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시행규칙이 3개예요. 그래서, 이 법령이라 그래, 이걸. 이거는 이제 법규 위반되면 사법처리가 돼요. 징역, 벌금, 과징금. 또 작업중지, 뭐 이런 걸 당해요. 그래서 제가 3단, 여기에서 60, 70% 난다 했죠. 그래서 요걸 3단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옆으로 해놨어요, 옆으로. 옆으로 해놨고, 이제, 요 고시하고 기준규칙에서 조금 나요. 그리고 2차, 3차가 또 여기서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게 없어요, 이 책을. 그 다른 뭐 법령이니까 뭐 그냥 그렇게 보면 안 돼. 수험서잖아요. 예, 그래서 법령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고시 과목을 요건 행정, 과태료, 그 법령과 행정. 이거 취업 규칙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법령은 장, 절, 조, 항, 호로 돼 있다. 요건 제가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또 한번 얘기할게요. 다 위임하는 거야. 법에서 시행령으로,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그래서 이 법은 어떤 근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법이 없으면 시행령, 시행규칙 못 들어와요. 여기서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시행령으로. 그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령이라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 법은 국회에서 바꿔야 돼. 이건 대통령령이니까 그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임을 해주면은 또 위임해주면 시행규칙. 이건 부령이라 그래서 장관.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의 법령이에요. 주관부 전문령. 그래서 장관이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주로 법은 어떤 근거를 얘기하고 법령, 시행령은 어떤 그 법의 대상, 범위, 적용되는 범위, 대상 이런 걸 주로 얘기해요. 그리고 시행규칙은 더 세부적인 거.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방법은 이렇고 뭐 절차는 이렇고 시기는 또는 이게 양식은 어떻고 뭐 이런 거를 다 망라해 놨죠. 그래서 그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별표가 있어요. 별표가 막 20개, 30개 막 있어요. 이게 별표에서 또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 3단에서 60, 70% 나고 별표하고 기타 요런 데서 한 3, 40% 난다. 그래서 쫄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데는 그냥 하시면 충분하다.
법령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법을 보려면. 그 시험 범위는 이제 법령에서 대부분 난다. 다른 거 보지 말라 그랬죠, 제가. 그리고 3단 비교를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시행령 신규칙 별표에서도 출제가 되더라.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기준, 요 기준은 요거죠. 기준규칙.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1차에서는 전반부 공통부분만 나고 별표. 여기서 출제가 한 두세 문제 나더라. 그런데 이거는 2, 3차에서 다 나더라. 각 분야별로 건설, 기계, 전기, 하공 각 분야별로 그 내용만 공부하면 되는데 제 교재에는 그거 다 발췌해 놨어요. 따로 찾아볼 필요도 없고 바뀌는 거 그때그때 바꿉니다. 그리고 관련 고시나 지침 이런 것도 제가 수록을 해서 고시 또 이런 게 2, 3차 시험에서도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책대로 그 반복을 하고 하라는 대로 뭐 2, 3차는 노트 정리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노트 정리 해놓으시고 노트만 보면 땡입니다. 땡. 그 시험 준비하고 1차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3단계 공부로. 공부 요령도 이제 3단 비교 법령을 보고 그리고 별표 이런 데서 많이 나니까 반복해서 개념 이해를 하라. 애우려고 들지 마세요. 애우려면 머리 뽀개집니다. 그냥 개념만 이해해서 톡톡 찍으면 돼요. 시험 때 80점 맞습니다. 80점 맞아요. 충분히 맞습니다. 그리고 기준규칙이나 관련 고시는 주요 부분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강의를 할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형광펜만 갖고 중요하다는 거 단어, 수치 이런 것만 톡톡톡 표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 단락별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장절조 이걸 반복해서 숙지하고 애우지 말아라. 반복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가로 안에 숫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요. 답. 개념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사한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역할이 뭐냐, 임무가 뭐냐 거꾸로 찾아보면 돼. 그게 더 빨라요. 그 다음에 인증 대상이냐, 자율안전 확인 대상이냐 거꾸로 탁탁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 보는 요령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3단 비교는 그 목차에서 이 차례표예요. 법조항을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찾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그리고 내용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별표까지. 그래서 제가 1과목은 책 있죠. 여기에 보면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요 1권 이렇게 돼 있어요. 1권. 네, 1권. 그래서 1권 있고 여기가 책 안에 3분의 1 지점에 또 표지가 있어요. 2권 해가지고. 예. 이걸 자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책을 받으시면 저희 예도안전에서 구입하셔도 돼요. 시중에서 교보문고, 영풍문고 다 S24 다 돼요. 요걸 자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잘 떨어지려고 그러면 이제 뭐 동네에서 뭐 한 2,000원, 3,000원 원 주는 스프링 끼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달나달하게 봐야 되니까. 그래, 이게 뭐냐면 3단이니까 옆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세로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떼어서 이 3단 비교를 공부할 때 이 별표나 기타 다른 거는 이 공부하시는 게 요건 세로로 돼 있기 때문에요. 세로로. 그렇게 하시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굉장히 바쁘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 끝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2권으로 만들려다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인쇄하는데. 그래서 저 책 안에 1권, 2권 이렇게 나눠 놨어요. 이제 주요 내용 단락배역 이해를 목차에서 또 하겠지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산업안전보건법이. 뭐든지 똑같아요. 1장은 총칙이에요. 여기에 장, 절, 조, 항, 호라 그랬잖아요. 장으로 나갑니다. 1장. 그리고 주요 내용이 목적 정의가 1조, 2조 들어가고 정부, 사업주, 근로자의 책무나 의무, 산업재해 공표, 요 조항이 총칙에 들어있고 2장이 이제 이 체계,
조직을 얘기하는 거. 안전보건관리체계. 이사의 승인, 보고하고 승인받으라 큰 거는.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이런 것들이 법조항으로 15조에서 19조까지 쭉 돼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건설은 노사협의체 구성해도 된다. 그리고 관리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를 아주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설명하는 대로 한번 이해를 하시면 훨씬 쉽다. 저희 때는 이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책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근데 제가 법원 기숙사 하면서, 대한건설협회 이런 데서 법을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저는 수백 번 봤어. 이게 법이, 옛날 법은 또 보기가 힘들어.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에 전면 개정되면서 좀 체계를 어느 정도 잡았어요. 저는 옛날 한 20년, 25년 전 스토리를 다 압니다. 왜냐하면 2000년부터 제가 기숙사 따고 대학원 나오고 2000년부터 이제 가르치고 현장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이 현장을 안 다니면 2차, 3차는 엄두가 안 나요. 그리고 제 책임도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기숙사 또는 이 지도사 합격을 시킨 제 경력이 또 현장을 다 경험한 경력이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차근차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또 이렇게 기억에 남게 이 얘기를 재밌게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첫 번째는 다 보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빠른 속도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 보면 점점 빨라져. 그 책 10번 보는 건 유도 아니야, 나중에는. 이해만 딱 되면요.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장까지 했죠, 책에. 3장이 교육이에요, 교육. 근로자 교육, 건설안전 기초교육, 직무교육. 그 다음에 4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유해 위험 방지 조치. 유해는 보건, 위험은 이제 안전이죠. 방지를 하자. 그래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게 산안법의 취지예요. 아까 목적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게 위험성 평가니, 표지판이니, 안전보건 조치니, 유해위험 방지기였어요. 요런 건 2차, 3차에 또 나요.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 진단, 개선계획, 진단하고 개선계획 이렇게 묶어서 명령을 받으면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도서를 따면은 이런 거 다 작성을 할 수 있어. 작성하는데 공짜로 안 해줍니다. 이거 작성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현장 나가서 이게 할 수도 있고, 심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법을 공부해야 내가 산업안전 지도사로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법을 저는 하도 보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면 그 보면서 피 냄새, 돈 냄새를 다 맡아요. 그 정도 돼야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남 안 줍니다. 공부하는 거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5장은 도급실. 이 산업은요, 우리나라 산업이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공부하면서, 야, 모래 지날 정도 많구나. 그리고 또 대부분 도급을 해요. 도급을 하기 때문에 도급 시의 산재 예방.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어떤 건 도급 제한, 어떤 거는 도급이나 안전보건 조치,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 이게 여러 가지가 다 나오고. 그래서 시험은 다 골고루 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까지. 그리고 이제 유해위험 기계예요. 기계, 유해위험한 물질, 그리고 보건관리까지. 그래서 이 기계와 물질, 이렇게 체계를 잡은 거죠. 묶어놨어요. 요새는 기계가 대부분 일을 하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방어 조치를 해야 된다. 또 어떤 기계는 대여자, 주로 빌려다 쓰기도 해요, 많이. 장비들. 기계하면 장비까지 다 포함이니까. 그런데 이 대여자가 안전조치를 하고 빌려줘라. 이런 얘기. 법에 있어요. 타워크레인 사고 나니까 설치 해체에 대해 있고, 안전인증,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요게 또 시험 많이 나고, 안전검사. 그럼 물질은 MSDS예요.
유해인자 물질 이런 거 노출 기준이 있고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이게 MSDS예요. 여기에 작성, 제공, 교육, 경고 이 같이 물질과 위험한 물질과 이 경고 표시 이런 것이 교육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그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성면이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유해물질 물질에 들어가 있고 보건관리는 뭐 쉬워요. 쉬운데 시험이 이제 하도 많이 나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못 내다 보니까 여기서는 나요.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에 근로자 환경 개선과 작업 환경 측정, 휴게 시설 설치, 건강 진단과 건강 관리, 일반 진단, 특수 진단, 임시 진단 뭐 이렇게 의무는 뭐고 질병자 근로금지, 근로시간 제한, 역학조사 그리고 구장이 산업안전지도사와 이렇게 한 장으로 자격이 딱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옛날에 조로 해서 두서너 줄밖에 없었죠. 근데 이 구장으로 딱 돼 있다. 그러니까 직무만 알면 돼요. 여기에 시험 의무 같이 묶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근로감독관 보칙, 별칙인데 요거는 일부 중요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외에는 시험이 안 나죠. 우리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그냥 뭐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구장까지만 잘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사랑합니다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간에 제가 사랑합니다 또는 끝에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 동영상 온라인 강의니까 제가 안 듣더라도 사랑합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서 그런 분위기도 업이 되면서 더 공부할 근데 힘이 되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